이 꼴통 같은 계약직. 이런 쓸모없는 직원은 이렇게 해야 돼. 최 부장님, 지금 제 얼굴에 탕수육을 던지셨습니다.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마세요. 뭐라고? 감히 계약직이 나한테 협박해? 너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 없어. 아니요, 부장님. 제가 아니라 부장님이 내일부터 이 회사에 발을 못 들이실 겁니다.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오늘 무시한 그 사람이 내일 당신의 상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그릇의 탕수육이 거대 기업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과연 이 계약직 여직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복수는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의도 마천루가 빛나는 아침, H그룹 본관 30층에 위치한 경영지원팀은 바쁜 출근길로 시끌벅적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윤서진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포니테일,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이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다.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자리에 앉은 서진은 곧장 컴퓨터를 켜며 오늘의 업무를 확인했습니다. 김 대리, 이거 복사해와. 서 대리, 회의실 정리해놨나? 윤 씨, 커피 한 잔. 최도식 부장의 고함 소리가 팀 전체에 울렸다. 최 부장은 경영지원팀의 절대 권력자로 특히 계약직 여직원들에겐 더욱 가혹했죠. 서진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준비했다. 설탕 2스푼, 우유 적당히. 지난번처럼 맹물같이 타오지 말고. 서진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팀 한미정 대리가 서진에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최 부장님 원래 저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일이니까요. 서진의 대답은 항상 그렇듯 짧고 담담했다. 사실 아무도 몰랐다. 윤서진이 누구인지. 그녀는 H그룹 서창호 회장의 외손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사에 그냥 입사하는 대신 서진은 직접 회사를 경험하고 싶었다. 특권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고 싶었던 거죠.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서진의 간곡한 부탁에 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단 3달 동안만. 오후 회의실, 중요한 이사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서진은 실수로 커피를 쏟고 말았다. 다행히 자료엔 묻지 않았지만 최 부장의 화는 폭발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치워. 계약직이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대학은 나온 거야? 서진은 묵묵히 닦아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최 부장이 팀원들에게 외쳤다. 오늘 회식이다. 전원 참석. 불참은 용납 못해. 한 대리가 서진에게 속삭였다. 참, 오늘 최 부장님 생일이셔. 팀장님들이랑 임원들도 오실 거야. 긴장하지 말고 잘 버텨봐. 서진은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인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체스판을 바라보는 듯한. 강남의 고급 중식당, 둥근 테이블마다 음식이 가득 차려졌다. 윤서진은 테이블 가장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최도식 부장은 이미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술잔을 높이 들며 건배를 외쳤다. 내 생일을 축하해주는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팀 올해도 최고야. 모두가 웃고 떠드는 가운데 서진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다. 옆 사람 잔이 비면 채워주고 음식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을 미리 챙겨주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던 한미정 대리가 작게 속삭였다. 윤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좀 먹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때였다. 최 부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야, 윤 씨, 이리 와봐. 내가 아까 지시한 문서 어떻게 됐어? 네. 아, 그 자료 말씀이십니까? 방금 전무님께 전달해드렸는데요. 최 부장의 얼굴이 더 붉어졌다. 몇 시까지 가져오라고 했어? 4시까지요. 그런데 4시 5분에 갔다며. 내가 시간 못 지키는 직원은 용납 못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죠.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더 일찍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최 부장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는 이미 취기가 올라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죠. 마침 서빙 직원이 가져온 탕수육 접시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야, 회사에서 일 못하는 애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말과 함께 최 부장은 탕수육 그릇을 집어들더니 서진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달콤하고 끈적한 소스가 서진의 얼굴과 옷을 적셨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내가 뭔데 시간을 안 지켜? 계약직이 뭘 안다고 설레설레해. 대기업 와서 운 좋다고 생각해. 넌 언제든 잘릴 수 있어. 알아?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나 냅킨으로 얼굴의 소스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죠. 실례하겠습니다. 서진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녀가 나간 후에야 테이블에는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좀 심하셨네요, 부장님. 계약직이라도 저렇게까지. 최 부장은 코웃음을 쳤다. 뭐, 내가 잘못했어? 야, 더 마시자고. 한미정 대리는 서진이 나간 방향을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윤서진의 눈빛에서 본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으니까. 그것은 마치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H그룹 본사 앞에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서창호 회장과 윤서진이었다. 어제의 계약직 사원이 아닌 완벽하게 차려입은 경영인의 모습이었죠. 서진의 걸음은 당당했고 눈빛은 강렬했다. 로비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했다. 회장님이 직접 오셨대. 누가 손녀라며 계약직으로 있었다는 그 직원, 경영지원팀 사무실, 아직 출근하지 않은 최도식 부장의 자리를 바라보며 한미정 대리가 중얼거렸다. 어제 그 탕수육이 설마. 그때 팀장이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전원 회의실로. 지금 당장 회장님께서 오셨어. 대회의실은 삽시간에 임원들로 가득 찼다. 누구도 이유를 정확히 알진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어제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탕수육 사건을 수군거렸죠. 문이 열리고 서창호 회장이 들어왔다. 그 뒤를 윤서진이 따랐다. 놀랍게도 서진의 표정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차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장의 낮고 힘찬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제 외손녀 윤서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에 놀라움의 파도가 일었다. 특히 경영지원팀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서진이는 내 제안으로 지난 한 달간 가명도 아닌 본명으로 계약직 사원으로 일했습니다. 회사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어제 흥미로운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도식 부장이 허겁지겁 들어왔다. 그는 회의실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회장 옆에 서진이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최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 최 부장님. 서진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다. 오셨군요. 어제 회식은 즐거우셨나요? 침묵이 흘렀다. 최 부장은 말을 더듬었다. 아, 서진 씨, 아니, 윤 이사님. 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따스함이 없었다. 아직 이사는 아닙니다. 부장님. 하지만 곧 어떤 직책을 맡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서진이가 한 달 동안 경험한 것들을 정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나눠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시죠. 비서가 나눠준 파일에는 H그룹 내부 조직문화 실태조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나눠진 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했다.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상사들의 갑질, 비합리적인 업무 지시와 그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까지 모든 내용이 날짜와 시간, 관련자 이름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회사 기밀 유출 아닙니까? 최도식 부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서창호 회장은 차분히 대답했다. 내 회사의 실상을
내가 아는 것이 어째서 기밀 유출이 되나요? 이건 모두 사실이겠지요? 최 부장은 급히 태도를 바꿨다. 아, 그러니까 이건 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 한미정 대리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있었던 일이 탕수육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 부장님은 수시로 여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셨어요. 특히 계약직은 한 대리의 용기에 이어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다. 주니어 사원들, 중간 관리자들, 심지어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그동안 묻어두었던 불만과 억울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최 부장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동안 자신에게 아부하던 부하 직원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는 모습에 식은땀을 흘렸죠. 이건 모두 음모입니다. 윤서진이라는 사람, 정체가 뭡니까? 진짜 경영 후계자는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서 회장은 그런 최 부장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최 부장, 내 손녀에 대해 더 말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부터 돌아보는 게 좋겠군요. 서진이는 내가 직접 키운 아이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 말은 내 가족을 모욕한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인사부 이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회장님, 저희가 그동안 몰라 뵀습니다. 윤 이사, 아니, 서진 씨를 잘 모셔야 하는데. 서진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제가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펼쳤다. 이 보고서에는 제안도 담겨 있습니다. 계약직의 처우 개선, 수평적인 조직 문화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제안들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진이가 직접 혁신팀을 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소. 최 부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버둥쳤다. 하지만 회장님, 그녀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달 계약직이?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한 달 동안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그전에는 해외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했고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부장님, 제 이력은 인사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그날 오후 사내 익명 게시판이 폭발했다. 계약직 여직원의 화려한 반전, 탕수육 사건의 진실 같은 제목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 최도식 부장의 막말을 담은 녹취 파일까지 올라왔다. 이거 누가 올린 거야? 최 부장은 사무실에서 포효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눈치를 보던 직원들은 이제 그를 피했죠. 한편 서진은 신설된 조직문화 혁신팀 임시 사무실에서 한미정 대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한 대리가 물었다. 서진은 미소 지었다. 미정 씨는 제가 어려울 때 유일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분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용기 있게 일어났죠. 한 대리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전 한 번도 부장님께 맞서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탕수육을 맞으시는 걸 보고도 아무 말 못했는데 계속 미안했어요. 서진이 손을 내밀었다. 이제부턴 함께 바꿔나가요. 한 사람의 용기가 모여 문화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때 비서가 다급히 들어왔다. 서진 씨, 큰일 났습니다. 최 부장님이 이사회에 직접 들어가 회장님을 만나겠다고. 서진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보죠. 이사회 회의실 앞 최도식 부장은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내가 회사를 위해 30년을 바쳤다. 한낱 계약직 때문에 이런 모욕을. 서진이 다가갔다. 부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최 부장은 그녀를 보자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당신, 내 인생을 망쳤어. 알아? 나 내일부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래.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은 부장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다른 계약직 직원이었겠죠. 그리고 그 직원은 아마 저처럼 할아버지가 회장인 사람은 아니었을 테고요. 최 부장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 결국 백이지. 돈 있고 권력 있는 집안의 딸이니까 가능한 거잖아.
서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부장님, 제가 특권을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왜 계약직으로 들어와 한 달간 모욕을 참았을까요? 저는 공정한 기회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부장님처럼 갑질하는 관리자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부장님을 교육 대상 1호로 선정했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야? 나를 교육시키겠다고? 네, 아니면 사직서를 쓰시든지요. 선택은 부장님의 몫입니다. 윤리위원회 회의실, 최도식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인사부장, 감사실장, 그리고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증거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최 부장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부장이 물었다. 최 부장은 목을 가다듬었다. 그날은 제가 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단순한 실수로 보기엔 너무 심각한 사안입니다. 감사실장이 냉정하게 말했다. 게다가 이번뿐만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여럿 있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부장님,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즉시 사직. 둘째, 3개월간 무급휴직과 함께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재심사. 최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30년 근속한 직원을 내가 이 회사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부장님, 희생이라는 단어가 적절할까요? 부장님은 그동안 많은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아니, 그건 다 업무를 위해 사람의 얼굴에 음식을 던져야 했나요? 서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다. 탕수육 한 그릇이었지만 그 안엔 수십 명의 눈물이 담겨 있었어요. 순간 최 부장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윤 이사님, 아니 서진 씨,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서진은 그의 모습을 담담히 바라보았다. 어제 자신의 얼굴에 탕수육을 던질 때의 그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부장님, 제가 지금 복수심에 차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바뀌어야 해요. 한 사람의 갑질이 수십 명의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 회장이 들어왔다. 어떻게 됐나? 감사실장이 일어나 보고했다. 최 부장은 자진 사직을 선택했습니다. 회장님, 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최 부장, 30년 동안 수고했소.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될 겁니다. 최 부장은 마지막으로 서진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보안팀을 불러 최 부장의 짐을 정리하도록 하시오. 오늘 안으로 회사를 떠나게. 보안 요원들이 최 부장의 양팔을 붙잡고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에 모여있던 직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누군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H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새로운 H그룹을 위한 비전 선언식이 열렸다. 서창호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는 외형적 성장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실을 다질 때가 왔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회장은 서진을 단상으로 불렀다. 이를 위해 새로운 조직문화 혁신팀을 신설하고 팀장으로 윤서진을 임명합니다. 서진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한 계약직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안녕하세요. H그룹 가족 여러분. 저는 한 달 전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계약직 윤서진입니다. 청중석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회사의 강점도 약점도 보았죠. 가장 큰 문제점은 위계 질서에 가려진 불통과 불합리한 관행이었습니다. 특히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 상사의 일방적인 갑질 문화가 가장 심각했죠. 서진의 말에 청중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젊은 직원들과 여성 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계약직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의 정규직 전환. 둘째, 수평적 소통을 위한 익명 제한 시스템 구축. 셋째, 직급과 상관없이 업무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서창호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부로 계약직 전환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승진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한미정 대리를 조직문화혁신팀 차장으로 임명합니다. 놀란 표정의 한미정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서진이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죠. 미정 씨는 제가 어려울 때 유일하게 도움을 준 분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 보상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혁신팀의 첫 회식이 열렸다. 강남의 그 중식당이 아닌 회사 근처 소박한 중국집이었습니다. 서진이 직접 음식을 주문했다. 탕수육 대자로 하나 주세요. 모두가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다가 이내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진도 함께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팀에서 탕수육은 던지는 음식이 아니라 나누는 음식입니다. 서진이 직접 탕수육을 집어 팀원들 접시에 하나씩 올려주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죠. 회사의 후계자가 직접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에 팀원들은 감동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엔 서진 씨가 무서운 줄 알았어요. 한 직원이 말했다. 서진이 웃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무서워 보였나요? 아니요, 그냥 계약직인데도 눈빛이 달랐거든요. 뭔가 강했달까.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서진 씨는 계약직일 때도 당당했어요. 부당한 대우에도 꿋꿋했고요. 서진은 와인 잔을 들었다. 모두의 건배를 제안합니다. 더 나은 H그룹을 위해 팀원들은 일제히 잔을 들었다. 더 나은 H그룹을 위해. 한 달 후 서창호 회장 집무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래로는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가, 서진아? 한 달이 지났는데 회장이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처음엔 직원들이 의심했지만 이제는 적극 동참하고 있죠. 회사가 진짜 변할 수 있을까? 회장이 물었다. 서진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네, 반드시요. 어제는 전 직원의 30%가 익명 제한 시스템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계약직 중 200명이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과했고요.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 판단이 옳았구나. 회사를 밑바닥부터 경험해야 한다는. 할아버지, 이제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을 때 빛나더라고요. 회장은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런 경험이 너를 더 좋은 리더로 만들 거다. 진짜 리더는 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거란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미정 차장이 들어왔다. 서진 씨, 오늘 오후 신입 직원 환영회에서 연설해 주세요. 다들 서진 씨 이야기가 듣고 싶대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겠습니다. 한 차장이 나간 후 서진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지? 회장이 물었다. 최도식 전 부장님을 만나보려고 해요.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 사람을 왜? 아직도 원한이 있는 건 아니겠지?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분도 이 회사 문화의 희생자였다고 생각해요. 30년 동안 그런 문화에서 살아남으려고 자신도 그렇게 변한 거니까요. 제가 그분에게 새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회장은 감동한 듯 손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어른이 됐구나. 그날 저녁 서진은 작은 중국집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최도식 전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새 훨씬 야위어 보였죠.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최 전 부장이 물었다.
서진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저희 협력사에서 인사고문을 구하고 있어요. 부장님의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 전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농담입니까? 저를 고용하신다고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 문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고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해요. 부장님의 경험과 지식은 소중합니다. 다만 그걸 나누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 뿐이죠. 최 전 부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러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는데.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저는 그날 탕수육을 맞으면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다른 하나는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그녀는 메뉴판을 들었다. 탕수육 드실래요? 이번엔 제가 살게요. 최 전 부장은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나레이션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내일 당신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리더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힘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탕수육이 테이블 위에 놓였고 서진은 정중히 최 전 부장의 접시에 먼저 한 조각을 올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통쾌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안과 건강이 깃들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